지용엄마, 나 오늘 은행 갔다가 보안카드를 안 가져가서 그냥 돌아왔잖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머, 정말? 나는 어제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았다니까. 정말 이 기억력 저하 현상이 나이가 드니까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나.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비싼 뇌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 싶고. 가격은 또 얼마나 비싸.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니까. 이 기억력 저하 때문에 괜히 우울해지기만 하고. 어머님들의 대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외출할 때마다 무언가를 빠뜨리고,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막히고, 심지어는 방금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자신감은 떨어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쌓여만 갑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약 80%에 달하는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계와 면역계가 약화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뇌의 피로는 뇌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절반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 같은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는 핵심적인 벽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인지질 성분인 포스파티딜사린의 체내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뇌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전환하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역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뇌는 그만큼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충분한 항산화제를 섭취하여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원인들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무나 많은 정보와 값비싼 선택지 앞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의학용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약식동안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뒤에처럼 우리 부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명하고 따뜻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건강 클래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50대, 60대 시니어 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에 집중합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면 모든 정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커뮤니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엄선변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은 오메가3 지방산이나 포스파티딜세린과 같은 성분들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영양과학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동의보감과 같은 전통의학서에 기반한 한방의 지혜를 존중하며 약식동원의 원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희의 진심과 노력이 전달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어머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구체적인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나눈 대화 속 어머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50세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의 시작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로 찾아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은 물론 냉장고 문을 열고는 내가 왜 문을 열었는지 한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눈을 감고도 만들 수 있었던 익숙한 요리의 레시피가 낯설게 느껴지고 손주에게 늘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의 줄거리가 엉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일들이 점차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다 정말 심각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싹트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질병 중 약 80%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고 온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더욱이 우리 뇌는 신체에서 가장 많은 열을 내는 기관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부족한 수면 같은 생활 습관은 뇌의 온도를 더욱 높여 우리가 잠든 사이 뇌척 수행이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피로가 의미하는 실체입니다. 과열되고 지치고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뇌. 이러한 뇌의 피로는 뇌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점차 중요한 약속을 잊을까봐 달력에 몇 번이고 표시를 하고 대화의 흐름을 놓칠까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말수가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하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한때 명민했던 나의 총명함이 흐릿해져 가는 듯한 이 느낌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즉 지적인 독립성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위기들이 모여 만들어진 깊은 고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과학적인 원인을 명확히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억력 저하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과학적 원인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전 파트에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적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한 생화학적 변화들의 결과입니다. 이 원인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포의 손상과 보호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이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까지 손상시켜 에너지 생산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손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말 그대로 녹슬게 하여 그 기능을 서서히 잃게 만듭니다. 둘째는 뇌의 구조적 완전성 문제입니다. 우리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반절반이 바로 오메가3이라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특히 DHA는 뇌사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여 신호가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EPA는 뇌 기능 저하의 주범 중 하나인 신경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항염증제 역할을 합니다. 이 핵심적인 벽돌이 부족해지면 뇌세포의 구조는 약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뇌세포 간의 소통을 책임지는 인지질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의 신호 전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세포 내 노폐물 처리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그 양이 줄어들어 뇌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셋째는 화학적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억과 학습 능력은 기억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아세틸콜린에 크게 의존하는데 그 원재료인 콜린이 부족하면 뇌는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힘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비타민 B군, 특히 욥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혈관 독소라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높은 수준의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이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영양 공급 통로, 즉 뇌 혈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을 통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뇌에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만 뇌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 견고한 구조적 완전성, 정교한 화학적 균형, 그리고 원활한 영양 공급이라는 4가지 기둥이 모두 조화롭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앞에서 단순히 한두 가지 성분만 강조하는 시중의 수많은 해결책들이 과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뇌는 세포의 보호, 구조의 완전성, 화학적 균형, 그리고 원활한 영양 공급이라는 4개의 기둥이 서로를 정교하게 지탱하며 서 있는 복잡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이토록 복합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단 하나의 기적적인 성분으로 모든 기억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화려한 광고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현란한 영상과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물들, 그리고 특허받은 신기술과 같은 어려운 용어들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이제는 막연한 종합 비타민보다는 기억력 개선과 같은 특정 기능에 특화된 고효능의 제품을 찾는 선택적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진짜 해결책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성숙한 소비자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딜레마와 공부의 피로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제품들 속에서 어떤 성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회사의 기술력이 검증되었는지,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뇌의 문제가 4개의 기둥이 모두 흔들리는 것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인데 단 하나의 기둥에 금치를 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 집 전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붕이 새고 기초가 흔들리고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집에 비싼 최신형 현관 손잡이 하나를 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일부 성분들, 예를 들어 알파 GPC나 시티콜린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병원을 찾아가 나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진단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장벽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선뜻 구매하기에는 은퇴 후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경제적인 부담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지만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충족되지 않은 필요, 즉 unmet need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정보나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흩어진 정보가 아닌 통합된 지혜이며 내 몸을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약식 덩어낼 철학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영양소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생선 한 토막에 담긴 오메가3, 푸른 채소에 가득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그리고 좋은 기름 한 스푼에 담긴 뇌세포의 구성 성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한 끼 식사는 그 어떤 단일 성분의 영양제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약식동원의 지혜를 현대 과학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식탁 위에서부터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첫 번째 해답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식동원의 지혜를 현대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구체적인 3가지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해답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엌과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땅의 보물, 바로 우리 땅에서 자란 견과류와 식물성 기름의 힘을 온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 호두입니다. 예로부터 뇌를 닮은 고향 때문에 머리에 좋다고 알려진 호두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명백한 힌트와도 같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전통적인 지혜가 놀랍도록 정확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막의 중요 구성 성분인 식물성 오메가3, 즉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뇌 기능에 필수적인 DHA와 EPA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구체입니다. 또한 호두에만 들어있는 독특한 폴리페놀 성분은 혈내 장벽이라는 뇌의 보호막을 통과해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 소리 없는 불인 신경염증과 직접 싸우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뇌세포의 지방 성분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 또한 풍부합니다. 매일 서너 알의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유용한 비결을 알려드리자면 호두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 떫은 맛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과정은 쓴맛을 없애줄 뿐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렇게 손질한 호두를 곱게 갈아 따뜻한 호두죽으로 만들어 드신다면 이는 소화가 편안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영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숨은 당자, 바로 들기름입니다. 전 세계가 지중해 식단의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한식에는 그에 못지않는 강력한 두뇌 건강의 파수꾼 들기름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인에게 들기름은 콩기름보다도 더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의 핵심 공급원이었습니다. 들기름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에 비해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우리 몸의 염증 균형을 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먹는 나물을 향긋하게 무치거나 갓 지은 따끈한 밥에 간장과 함께 한 숟가락 둘러주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뇌 세포막을 건강하게 지키고 뇌의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로부터 신장과 혈액을 보하여 머리를 좋게 한다고 알려진 검은 깨, 역시 훌륭한 두뇌 식품입니다. 한방에서 검은색 식품은 생명의 근원 에너지인 전기를 저장하는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는 곧 뇌수를 채우고 뇌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현대 과학은 이 지혜를 뒷받침하듯 검은 깨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 철분, 그리고 아연이 뇌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그네슘은 학습과 기억력에 필수적이며 아연과 철분은 뇌에 선소를 공급하고 신경신호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검은 깨에는 기억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레시킨과 촐린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소한 흑임자죽이나 따뜻한
검은 깨차로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며 뇌에 필요한 미네랄을 온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땅의 기운으로 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다면 이제는 바다의 깊은 에너지로 우리 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해답은 바다의 에너지와 발효의 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부한 해산물을 통해 건강을 지켜왔으며 이는 우리 뇌 건강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국민 생선, 고등어는 비싼 영양제가 부럽지 않은 최고의 두뇌 영양 공급원입니다. 고등어에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오메가3,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는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말에 포함한 대뇌 피질의 주된 구조적 성분으로 뇌가 정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사령관과도 같습니다. EPA는 뇌의 조용한 불인 만성신경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증제 역할을 하여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뇌세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저녁 식탁 위에 오른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구이의 고소한 냄새나 시원한 무와 함께 매콤 달콤하게 조려낸 고등어 조림 한 토막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뇌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기능을 보호하는 강력한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물을 낼 때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멸치의 가치도 재조명해야 합니다. 멸치에는 오메가3은 뿐만 아니라 신경 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은 물론 뇌 신경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밥상에 오르는 멸치볶음 한 접시는 작지만 강력한 두뇌 건강 습관입니다. 또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굴에는 신경세포의 발달과 소통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이 풍부하며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미엘린 슈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 B12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식의 정수이자 지혜의 결정체인 발효식품의 힘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과학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며 장내 미생물 환경이 뇌 기능과 직접 연결된 장내 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는 단순한 채소 저장을 넘어 발효 과정을 통해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와 새로운 기능성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익균들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바, 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장내에서 생성하여 기억력 저하의 주범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구수한 된장과 청국장은 뇌를 보호하는 이소플라본과 유익균의 보고입니다.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은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인 혈압을 조절하는데 일반 삶은 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목할 만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먹는 구수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는 지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울푸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중심인 장 건강을 통해 뇌를 지켰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한방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답은 한방의 지혜가 담긴 차 한 잔의 여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음색 이상의 섬세한 접근이 우리의 지친 정신을 깨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L테아닌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은 우리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명상할 때와 같이 평온하면서도 깨어있는 각성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는 커피의 카페인이 때로 유발하는 신경과민이나 불안감 없이 맑고 깊은 집중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또한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 특히 EGCG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전통의학이 자랑하는 약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잎 추출물은 뇌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기억력 개선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은행잎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뇌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효과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잎은 혈액을 응고하는 효과가 있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이미 복용 중인 분이라면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초의 왕이라 불리는 인삼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인삼은 원기를 보충하여 정신을 맑게 하는 최고의 보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어댑토젠 역할을 하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이야말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약초입니다. 한의학의 사상체질 이론에 따르면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의 사람이 인삼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불에 불을 더하는 격이 되어 오히려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가진 한의사를 통해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맞는 복용법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명탕의 핵심 약재인 석창보는 마음을 막는 담을 제거하고 정신의 통로를 열어준다고 알려져 머리가 안개처럼 뿌옇고 멍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지혜의 산물입니다. 이처럼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 전통의 지혜 속에는 뇌 건강을 위한 보물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지혜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평생의 건강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로 그 최종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력 저하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우리 뇌 속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치고 마침내 우리 곁에 있는 3가지 희망의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 건강의 열쇠가 단 하나의 기저귀 식품이 아닌 바로 이 3가지 해답이 조화를 이룰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보물인 호두와 들기름, 검은깨로 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바다의 에너지와 발효의 힘인 고등어와 김치, 된장으로 뇌에 활력을 더하며 마지막으로 녹차와 같은 한방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려 정신을 맑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최적의 상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호두죽 한 그릇으로 시작하거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는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식단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더해질 때 우리의 뇌는 건강을 지킬 튼튼한 토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삼이나 은행잎과 같이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지성은 매일 스스로를 위해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 작고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오늘 시니어 건강 클래스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